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바이든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 레이저 아이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8월 4일자로해서 바이든이 또 레이저 아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작년 중간 선거 전에 이런 만화 캐릭터 엄청 돌아다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비트코인을 이제 바이든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런 레이저 아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즈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잖아요. 아니면 혹자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바이든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 그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다크 브랜든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생각보다 힘도 세고 인기가 많은 악당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단순히 홍보하는 거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아이 동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9초짜리 바이든이 커피 마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I like my coffee dark. 그러니까 다크 브랜든이기 때문에 억지로 다크를 멘트에 넣은 것 같고요. 이것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컵이 클로즈업 되면서 2024년 뭐 다크 브랜든 또는 레이저 아이 이런 걸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을 지지를 하는 거다. 아니면 단순한 바이든의 부 캐릭터, 2차 캐릭터 다크 브랜든을 홍보하는 거다. 아니다. 둘 다다.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크 브랜든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토막 상식 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21년 10월에 이제 이 MBC 여자 기자가요, 이 브랜든 브라운이라는 이게 레이서, 카 레이서 하는 선수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브랜든인데요. 그러니까 여자 기자와 이 레이서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레이싱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중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기에서 계속 방송 인터뷰를 하는 중에 욕을 하는 겁니다. F조 바이든, F조 바이든, F조 바이든 이걸 뭐 10번을 넘게 똑똑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용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 기자가 계속 당황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기지를 발휘하여 F조 바이든을 Let's go Brandon, Let's go Brandon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방송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니까 이걸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봤는데 그래서 누가 들어도 F조 바이든인데 Let's go Brandon이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밈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짤로 퍼지면서 이제 다크 브랜든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크게 일조한 이제 영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다크는 어디서 왔냐? 그냥 어둡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도 2016년에 이제 대선에 구호를 들고 나왔었죠. 후보들은 다 구호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를 들고 왔었는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마가는 트럼프의 좋은 의미인데 다크를 붙이면 이제 뭐 조롱하고 반대되는 의미. 그래서 다크 브랜드는 이제 바이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런 캐릭터와 이제 요런 단어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구호와 이 캐릭터 있죠. 이 캐릭터가요.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한 8만 8천 명인가 됩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이런 캐릭터와 구호를 통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작년 중간선거 때도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거, 요 친구도 한몫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바이든은 이제 즐기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머그컵의 2024년 대선, 이제 24년은 대선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25년 1월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24년 내내 대선을 치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 이제 누가 나올까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럼 누가 이길까? 8월 2일자로 지켜본 결과 가상 대결에서 거의 동률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각각 43%, 43%입니다. 근데 이러면요, 누가 손해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조금 더 손해입니다. 왜냐면요, 트럼프는요, 이 대선 활동을 지금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법정 왔다 갔다 하면서 사기를 뭐를 쳤냐, 그 죄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내년 되더라도 이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감옥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과 지금 붙었는데 나의 지지율이 비슷하다? 제가 볼 땐 바이든이 조금 더 뭐 다급해하면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24년은 대선의 한 해라고 했었죠. 그 시간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아직 공식적인 24년 대선 일정은 안 나왔는데, 그래서 20년 거 보면요. 근데 거의 대동소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한 해 내내라고 했었죠. 보시면 2월에서 11월까지 그냥 1년 내내 대선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월 달에 뭐 당원대회 있고, 뭐 주 경선 있고, 6월에 주별 경선, 7월에 민주당 전당대회, 8월에 공화당 전당대회, 그리고 토론회 하다가 드디어 24년 11월 5일자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전 국민의 뭐 득표를 합산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선거인단 한 538명인가요? 그 정도를 합쳐서 그거 선거인단 걸 가지고 대통령을 결정을 합니다. 20년도에는 11월 3일에 참고로 선거를 했네요. 그래서 25년 뭐 1월 언제쯤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이 될 텐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때 이 24년 내내 대선을 할 텐데, 지금처럼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계속 괴롭힐 수 있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게리 겐슬러 이런 친구들 통해서 괴롭힐 상황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다가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그 트럼프 2016년 할 때랑은 비교가 되지가 않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고 있고, 법 지정을 하고 있고, 또 마이애미 시장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까지도 최근에 비트코인 기부로 받겠다 하면서 대통령 나오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교가 이제 되진 않지만 사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시장이죠. 근데 아무튼 주식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왜 비트코인을 무시하면 안 되나? 최근에 좋은 예가 있었죠. 피치 신용평가 관리 기관이 미국 신용등급을 정말 최상위 등급에서 그냥 딱 하나 살짝 낮췄죠. 신용등급 강등을 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월가가 우르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나스닥 2% 하락, 이게 뭐 사실 뭐 큰 하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반응을 보시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 백악관 강력 반발, 강등, 신용등급 강등에 뿔난 월가, 다이먼, 시장에 결정하게 맡겨둬라, 냅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워런 버핏도 미국 국채 걱정 안 해도 돼, 계속 살 거, 뭐 끄떡없다, 미국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선 차질 우려, 미 바이든 정부, 이거 신용등급 강등은 트럼프 탓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 에크먼,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그 친구 빼고는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미국 괜찮다, 이게 무슨 망발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요, 성인의 올해 6월 기준이긴 한데 성인의 61%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은 84%,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 일생에서 주식은요, 항상 우상향만 하는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부동산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65세 이상 베이비 부모들은 정말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주식이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히 뭐 트럼프도 뭐 그렇지만 바이든은 현 정부 대통령이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발이 이제 거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지금 아쉬운 상황인데, 작년만 해도 바이든은 사실 비트코인을 품어주고 우호적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22년 3월에도 디지털 자산 발전을 위한 행정명령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었고요. 22년 6월에도 책임있는 금융혁신법,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누님과 민주당의 뭐 질리 브랜드 누님,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통합하여서 아름답게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하였고요. 심지어 우리 게리 겐슬러 처음에 SEC 의장 될 때요, 다들 친 비트코인 관료인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대학에서 블록체인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아무튼 분위기는 매우 좋았으나 작년 기억나시겠지만 테라 루나와 FTX 파산 등을 통해서
이제 SEC 만행 이게 정말 뭐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친화 은행들 파산 등 탄압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엄청 크게 했습니다. 특히나 뭐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뱅크들 크립토 친화 은행들 망하게 했었고, 시그니처 뱅크는 1+1 격으로 사실 망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근데 남들 망하는데 너 같이 망해, 진짜 1+1으로 망했다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요런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좀 최근 주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리플 일보 승소,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ETF 등을 통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 저는 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계속 죽어가는 크립토 시장을 지금 좀만 손을 대면 살릴 수 있는 영웅이다. 표심도 잡고 크립토 시장도 살리면서 돈도 벌고 월가도 좋아하고, 지금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바이든이 크립토를 친화적으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저는 잡아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 2024년 바이든은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탄압할 수 없다. 미국 최초로 코인이 대선 메인 이슈로 등장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대통령 할 때 한국은 한번 이런 코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모든 후보들이 코인을 얘기하는 건 최초입니다. 지금 처음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비록 바이든의 밑에 가려 있긴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 나온다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크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게 친 비트코인, 나 자식들을 위해 14개 비트코인 샀어요. 그리고 마이애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연사로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통해 바이든을 잡자고 하고 있고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요, 비록 트럼프 밑에 지금 가려져 있긴 한데 바이든과 트럼프 동시에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향한 당신들의 전쟁, 이렇게 괴롭히는 거 내가 끝낼 거다. 뭐 공약이니까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잠룡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과 트럼프를 잡기 위해 비트코인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이든은 레이저 아이가 비트코인 맥시들이 쓰는 표현이란 걸 알고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기존에 자기가 하도 괴롭힌 게 있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품지 못하면요, 트럼프 이기는 건 고사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런 친구들, 케네디 주니어 같은 친구들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24년은 그래서 바이든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대할지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